오늘이 딱 대선 1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또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바로 1년 전에. 그야말로 희비가 교차했던 1년 전 오늘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지지했건 새 대통령이 앞으로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도 박수도 쳐주고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잘하나 못하나 멀리서 그냥 지켜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년 후에 오늘 또 1년 후에 현 국회와 정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가 분석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키워드 지난 1년 키워드 대선은 끝나지 않았다. 대선은 1년 내에 끝나지 않았다. 대선이었습니다. 1년 네. 내에 대선. 대선은 끝나지 12월 19일로 끝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게 내년 6월까지도 지속될 거다라고 저는 보죠. 이거를 그냥 야권의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메르켈 총리가 3인당 당사를 급습해서 17시간 동안 토론했죠. 차트를 내리고 네. 토론해서 이제 연정을 했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하나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좀 이게 타협의 DNA가 좀 없는 게 아니냐. 네. 이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투쟁 DNA가 강하다고 봐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헌법 구조죠. 그러니까 이 서독은 내각 책임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제로섬이죠. 네. 다 갖거나 다 잃거나 이래 되니까 역시 이게 이제 뭐 반복되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 임기가 1년 줄어드는 원래는 5년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조를 좀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권형, 그렇죠. 뭐 이원 집정제로 하고. 이원 집정제. 네. 난 그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에 와 닿던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통령이 지금 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그죠? 남북 관계도 있고 하니 외교, 네, 국방 그렇죠.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수상처럼 내각 책임자처럼 일당의 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야가 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올 국회같이 이렇게 일을 안 하면 해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예산안 결산안 이제 열심히 하게 되죠. 열심히 국회가. 하죠. 해산. 정말 열심히 그렇죠. 하죠. 남일처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5년 임기가 5년이지만 실제 임기는 한 3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첫 1년은 뭐 많은 대선 불복, 뭐 촛불 시위도 있었고, 네. 뭐 탄핵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러니까 또 뒷 1년은 또 레임덕 걸려가지고 네. 뭐 별도 대통령이 안 쓰고. 그러면 실제로 이게 3년짜리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올 연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6월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6월까지는 그러니까 1년, 대선 끝나고 1년 6개월은 정쟁으로 날이 새고 정쟁으로 날이 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방법은 하나 있는 게 법을 바꿔서 내년 1월 달에 지방선거를 해버리면 내년 1월에. 예, 하면 좀 조용해질 텐데 그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아,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 달 얘기하는 다음 달에 빨리 해버리면 아. 선거 결과가 나오니 네. 그 뒤에는 좀 조용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불가능한 얘기니까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도 다 책임이 있고 야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 그걸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했다. 청와대가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대략 생각나는 그건 안 돼요. 생각나는 것만 짚어봐도 정부조직법 때문에 한 몇 달 또 그렇죠. 구성세월 했죠. NLL 4초 실종 가지고 또 했죠. 1년 내 국정원 댓글 문제, 뭐 사이버사령부 이거 가지고 야당은 매일 글이 나가 있었죠. 네. 야당만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회 야당도 책임이 있다. 그렇죠.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었던 것이죠. 네. 정치. 그리고 언론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 언론도 어차피 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좀 만들고 이런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꼭 뭐 대통령의 책임이다, 야당의 책임이다 보다는 어떤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이제 가장 큰 책임은 여의도에 있는 것이죠. 네. 여의도에 여의도에 있다. 광화문이 발목이 잡혀 있었던 것이죠. 과천이나 세종시가.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정치가 과연 국립민복회에 효율적인가? 순기능을 하냐, 역기능을 하냐? 1년을 돌이켜봤을 때 순기능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대통령이 잘못했다. 대한민국이 1년 동안 헛바퀴를 돌렸다. 이런 뜻은 야권도 물론 여의도의 책임이 가장 1번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시민단체, 네. 언론 여기도 다 책임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왜냐면 대통령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이끌어주고 그렇죠. 밀어주고 박수 칠 때는 깨끗이 쳐주고 네. 이런 어떤 모습들, 네?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다 같이 보여줘야 돼. 그렇죠. 나는 대통령을 우리가 못한다 잘한다 하면서 아까 시민 인터뷰 땄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 중에 우리 책임도 있다라고 한 말씀 해주는 그런 시민을 바랬는데 그런 시민 인터뷰가 없어서 제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국민 탓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이제 정치가 중요하다. 네. 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가 발목을 잡으면 한 발도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 네. 될 것 같습니까? 예산? 아유, 그래도 그래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야가 예산은? 제대로 해야죠. 날림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심사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하여튼 6월까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정쟁의 소음을 또 들으셔야 될 것 같아. 네. 전망이 썩 밝지가 않습니다, 지금. 누가 그랬죠?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가 했는데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봐. 우리 박영국께서 국민의 역할이 돼서 뭔가 필이 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그렇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남 얘기하듯이 네. 비판하고 평가하는 거를 넘어서 그죠? 같이 그렇죠. 뭔가 이번에 철도 노조 파업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좀 같이 마음을 저는 의료 민영화도 그렇고 철도노조 네. 파업은 차제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끝을 좀 봤으면 좋겠다. 끝을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미봉해서 네. 또다시 항상 이런 게 아니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노조는 민영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17조입니다. 임금은 높습니다. 그러면 노조가 난 문제제기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17조가 고임금 때문인지 또 노동조합의 비효율성 때문인지 경영진의 잘못 때문인지 하여튼 차제에 모든 것을 오픈해서 투명하게 문제를 노출시키는 것이야말로 이런 일이 좀 더 재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노조도 100% 잘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어찌 됐든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와 노조가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끌어낼 문제를 이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서 이렇게 파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시민들이 불편한데 우리가 뭐 파리 가보면 자주 열차가 씁니다 일단. 네. 그러니까 일단 파업권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차제에 지금 공기업 우리 국가 부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공기업 부채가.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뭐 비정상화 정상화 얘기를 하니까 합리적으로 타결이 되면 좋겠지만 미봉은 안 된다 이거.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고 차제의 어떤 문제를 다 노출해서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번에 사이버 사령부 11명 네,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렇죠. 이분들 사실 무슨 참 군인이든 무관이든 그죠? 운이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운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크게 무슨 있겠습니까? 죄가 크게 있겠습니까? 정치 공세의 희생물이죠. 그렇죠. 사실. 정치 공세의 희생물이고 네. 우리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사람 편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 내가 이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은 또 이제 눈 가리고 앙호한다라고 지금 비판. 자기 혼자 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했든가 네.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했든가 그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인생이 운칠 복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 굉장히 억울하고 억울하죠, 황망할 것 사실은. 같아요. 황망하죠. 뭐 날벼락 같은 일이고 네. 또 공직자로서는 이게 치명적 아닙니까? 치명이죠 이거. 네, 그러면 또 여기 현재 군인도 있다면 앞으로 네. 별 다를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거 하나로 인생이 지금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네. 안타까운데 어쨌든 뭐 이걸 하여튼 빨리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은 6월 전까지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정쟁이 일어날 겁니다. 피곤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 가지로. 네. 뭔가 좀 대대적인 민주당이 지금 1년의 성적표는 당 지지도 아니겠습니까? 네, 20% 20% 정도 안팎인가요? 20% 넘었죠, 20%. 하여튼 20% 정도. 되죠, 네. 20%대. 우리가 이제 학기 말에 성적표를 받지 않습니까? 네. 뭐 새누리당이 40% 조금 넘는 것 같고 민주당이 절반 정도 되죠. 있지도 않은 유력정당 안철수 정당이 지고 있죠. 이게 이제 객관적 성적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뭐 지지도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뭔가 좀 방향을 좀 잡아야 될 때가 됐다. 근데 심지어 이제 또 보니까 조기 전대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는 뭐 친노 세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조기 전대 얘기는 김한길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죠. 네. 민주당 사정이 첩첩산중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를 누구로 생각하고 저렇게 조기전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5년까지니까 김한길 대표에게 공천권이 있는 것이죠, 지금. 지방선거 공천권이. 그렇죠. 자, 그러려면 진노가 춥겠죠, 이게 지금. 아.
그러니까 조기 전대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현 세력으로 하면 친노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네, 친노 누구? 뭐 누구든 간에. 아, 누구든 네, 누구든 간에. 지금 뭐 한나라당, 아니,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지금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나오다가 좀 들어갔죠, 사실은. 들어갔는데. 왜요? 어저께 그저께 나왔는데, 이재우, 네, 의원이 얘기하지 이재호 않았어요? 의원 얘기는 뭐, 이재호 의원이 MB정부 때는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하시는 소리고. 네. 뭐 정치적 그 영향력은 작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새누리당도 뭐 조기 전대로 5월달인데 6월 지방선거니까 황우여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만 민주당은 근원적으로 공천권을 가진 김한길 대표 체제를 무너뜨려야 네. 최대 개파인 진노가 주도권을 다시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대선 불복성 정쟁을 통해서 대선 패배 책임론에 벗어났고 진노를 결집시키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건 뭡니까? 6월 장악이죠. 지방선거의 공천권. 그렇죠. 안희정 지사가 한마디 했죠. 장자라는 얘기했죠. 나는 DJ와 친노의 장자 역할을 하겠다.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의원보다 나이가 작죠. 아유, 많이 작죠. 많이 작죠. 근데 장자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의원은 뭡니까? 안희정 지사가 장자면. 뭐 작은 아버지나 뭐 이렇게 된 거. 이게 재밌는 게 1타 3타.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광재 전 의원이 이 강원지사에 이길 때 나는 강원도 출신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들이 야 인물 하나 만들자. 그러면 안희정 지사가 썩 좀 조건이 안 좋거든요. 100%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도 대권 후보 반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차기 선거에서 굉장히 좋은 선거 전략이죠. 첫째. 아, 지금 충남도에서 안 좋습니까? 아니 뭐 꼭 그 민주당 사정도 안 좋은데다가 당 공천이야 받겠지만 새누리당과 격돌해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 충남도가. 그렇죠. 장담 못한다면 자기의 정치적 무게감을 대권 후보 반열로 올리면서 네. 일단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였지만 나는 동지였다. 레벨이 다르다 이거. 아. 그러니까 나는 백두혈통이고 문재인은 격가지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자란 얘기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나는 백두열통이다. 백두혈통이고 문재인은 격가지다. 비서잖아, 비서. 아, 비서.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좌의정 우광재 정치적 파트너로 노무현과 함께한 사람이고 당시에는 실제로 청와대 비서도 안 했어요. 청와대 비서는 안 아니죠. 했어요. 동업자였죠. 네. 동업자의 반열. 그러니까 혈통이 다르다 이게. 적통은 내다. 그러면 장자죠. 그럼 문재인은 뭐냐? 그냥 비서하시는 분이다. 1타 3피야. 1타 3피죠 이게. 네. 그렇게 본다면 참 잘 기획된 워딩이다. 네.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안희정 지사. 지사가 뭐 4년 후에는 가능성 높다고 봐요. 높습니까? 예. 왜냐하면 최근에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작년 대선에 보면 문재인 의원이 그 국립묘지 가면 이승만 박 대통령 참배하는데 굳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공과 뭐 70대 30의 공과가 있다. 뭐 이런 형태의 스탠스를 이동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 주지자 출신들이 되죠. 네. 문재인은 초선의 정치 경력 한 2년밖에 안 됩니다. 안희정 지사는 어쨌든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본 경험. 이거는 천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봤을 때 마라톤 하는데 처음에 1위로 나가면 그게 1등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후발 선두 그룹에 끼는 안희정 지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근데 그거 좀 한 3년 후에 할 얘기 같은데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지사는 좀 급한 게 충남지사 선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네. 뭐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 네. 안철수 의원이 또 후보를 낼 수도 있고 뭐 서서 단일화 된다 했을 때 과연 그 충남에 또 맹주 이완구 의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운정에 만드신 JP께서도 아직 목소리가 살아요. 이완구 의원은 지사 안 나가죠? 아니지. 이완구 의원이 뭐 선거 구도를 짜겠죠. 네. 이완구 의원이 나간다는 게 아니고. 아. 그래 봤을 때 안희정 지사와 새누리당 후보 1대1 격돌일 때 안희정 지사가 장담할 수 있느냐. 저는 썩 그렇게 낙관하기는 이르다라고 봐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